예, 지금부터는 제가 그 사업 관리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소개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요. 간단하게 리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그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해서 ICT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구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크게 올해 좀 그 신규와 고도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규는 이제 처음 솔루션을 구축하는 과제를 말하고 있고요. 고도화는 기존에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그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같은 경우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고도화 과제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기간은 기본 6개월이고요. 각 1개월씩 최장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현재 그 공급 기업과 도입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그리고 두 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서 예, 올해 다들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은 지원 유형 및 규모입니다. 올해 그 과제 변경된 내용 중에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BM 창출과 그다음에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BM 창출 같은 경우는 여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과제를 말하고 있고, 지원 과제 수로는 신규로 90개 과제, 그리고 고도화는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은 그 기업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하는 혁신을 통해서, 예,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말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 과제로 약 60개 과제를 예,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 체계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메인비즈협회와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그리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렇게 총 4개 기관이 수행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사업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그 선정평가 이후에 지금 현재 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 단계에 계시고요. 예, 요게 끝나면 이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간 점검과 최종 점검, 그리고 완료 보고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보고서 제출은 그 시스템에 그 공급 기업에서 업로드를 하시고, 도입 기업에서는 확인 후 승인을 하시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 이번 달까지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를 시작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6개월 기준으로 그 사업 수행 기간을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점검이 9월 이후에 약 한 10월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사업 기간에 변동이 없으신 경우에는 12월부터 최종 점검을 진행을 할 거고요. 최종 점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감리와 예, 성과 평가가 있을 거고, 최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모든 사업이 올해 24년도 사업이 되게 됩니다. 예, 다음은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제출하시는 서류 리스트를 먼저 좀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일단은 그 최종 수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가 계산에서 만약에 수정 내용들이 생기신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신 최종 수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확인서, 그다음에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 계획서 등을 제출하시고, 본 협약은 전자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착수에 필요한 서류는 착수계와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보안 서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보지원금 지급 요청서,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그다음에 도입기업 현물 출자 확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와 사업 개발 범위 등은 최종 사업 계획서 작성 시에 예,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의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예, 그 시스템에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원가 계산 결과를 확인하시고요. 공급기업에서는 총 사업비와 협약 기간을 입력하셔서 승인을 하시면, 도입기업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예, 마찬가지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 수행기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예,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담기관인 기정원에서 최종 협약 승인을 통해서 예, 이 협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급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입 기업과 공급 기업으로 일단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입 기업의 그 자부담금은 그 공급 기업과 상호 협의해서 지급 비율 및 시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잔금 지급 시기는 저 아래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 점검 이전에 모두 완납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급 기업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기업에서는 그 보증보험증권을 총 2건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하셔서 수행기관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도입 기업으로 그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증권도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 기업은 먼저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과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 계산서를 도입 기업에게 발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입 기업에서는 그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정부 지원금만큼의 부가세를 공급 기업으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도입 기업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 마찬가지로 공급 기업에서 도입 기업 자부담금과 그에 대한 부가세를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고요. 그거를 토대로 도입 기업에서는 그 부담금을 공급 기업에 납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점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되면 총 4가지의 크게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0월쯤에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과제 수행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점검은 이제 모든 수행 내용에 대한 적합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리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종 점검 이후에 감리기관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실태 점검이라는 것은 뭐 그 사후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이 사업이 수행된 이후에 이 구축된 솔루션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과제 결과물에 대한 그 활용 실태 점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만약에 수행 기관이나 전담 기관에서 그 과제 수행에 대해서 좀 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 점검을 나갈 수가 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뭐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각 기관에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는 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용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 사용 내용을 꼭 기록을 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그 중간 점검이나 최종 점검 시에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미리 요청을 드려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실물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종료 시에는 정산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옆에는 서식이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협약 변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협약 변경은 크게 승인 사항과 확인 사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승인 사항은 사업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비라든지 사업비, 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뭐 금액이 바뀐다든지 내용이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수행기관 쪽으로 관련 내용을 뭐 공문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수행기관에서는 별도의 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 가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승인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KPI 지표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행기관의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업 정보 같은 뭐 그 기업의 주소라든지 연락처, 대표자 변경 등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업로드하시면 수행기관에서 확인 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좀 중요한 사항 2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제 사업 그 주요 사항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결과물의 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세부 관리 기준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제 70조에 보시면 장비, 솔루션 등 그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 종료일 이후에도 5년간 본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하이라이트 되신 부분 보시면요. 고장 미활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활용을 중단하거나 이전 등을 하시고자 하시면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승인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결과물들의 존속기한 준수 및 유지관리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항은요. 성과 분석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 후 5년간 도입기업은 성과 분석에 대해서 협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설문조사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성과 분석, 성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솔루션 활용에 따른 성과 정보 등을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요. 공급기업은 협약 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 적어도 1년 동안은 본 사업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후 관리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희를 비롯해서 다른 수행기관들도요 매년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어, 이 사후 점검을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그 사업 관리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